하나의 이름인데 시작은 둘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문가죠. 바로 해주오 씨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46만 2,704명.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2015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해주오 씨의 인구입니다. 혹시 성이 오 씨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가문의 일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이죠. 이 가문의 영향력은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데요. 과거 조선의 최고 권력자였던 영의정은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끄는 오세훈 시장까지 그 명맥이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이 가문의 역사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글쎄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미스테리입니다. 자, 해주 오 씨의 두 갈래를 본격적으로 따라가기 전에요. 우리 시간을 훨씬 더 먼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모든 오 씨가 공유하는 공통된 뿌리를 먼저 짚어봐야 하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먼 옛날 고대 중국 주나라의 한 왕자가 오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바로 그 나라 이름 오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성씨 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오 씨는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아주 장대한 역사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 거대한 뿌리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늘의 주인공인 해주 오 씨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가 두 개의 강으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한쪽은 고려시대의 중국에서 건너온 대학자 오인효를 시조로 하는 경파, 다른 한쪽은 그보다 수백 년이나 앞선 신라시대의 뿌리를 둔 오현보의 향파입니다. 시조도 다르고 한반도에 정착한 시기도 완전히 다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경파의 이야기부터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과연 한 명의 학자가 어떻게 한 나라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을까요? 경파의 시조인 오인유. 이분은 그냥 평범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통찰력이 어찌나 깊었던지 당시 고려 성종이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올릴 인재다 라고 확신하고는 곧바로 높은 벼슬을 내렸을 정도였죠. 그의 조언은 단순히 조언이 아니라 거의 나라의 설계도 수준이었습니다. 왕실의 조상을 모시는 종묘, 국토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직, 그리고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국립대학인 국자감까지 이 모든 국가의 핵심 기관들이 바로 오인유의 건의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고려라는 국가의 건축가나 다름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경파 후손들을 보면요. 그야말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영의정,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학문의 최고봉에 오르기도 했고요.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까지 정말 명예의 전당이 따로 없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수백 년 전으로 훌쩍 되돌려서 또 다른 강줄기인 향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들의 뿌리는 경파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닿아 있습니다. 향파의 역사는 저 멀리 신라시대, 오첨이라는 인물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그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 후손이 고려 왕실의 일원이 되는 영광을 누리고요. 마침내 1216년 오현보라는 무인이 역사적인 공을 세우면서 이 가문을 공식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그 왕실과의 연결고리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 우물가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죠. 그냥 물을 마시면 체할까봐 버들잎을 띄워 건넨 여인. 바로 그분이 오씨 가문의 장하왕후였고 그녀가 낳은 아들이 고려의 2대 왕 해종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라시대의 기원설은 완벽한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실 여러 족보 기록을 비교해보면요. 연도나 지명 같은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마치 마지막 한 조각이 잘 맞춰지지 않는 역사 퍼즐 같달까요? 하지만 바로 이런 점이 향파의 역사를 더욱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향파의 시조로 공인된 인물은 바로 오현보입니다. 경파의 시조가 학자였다면 이분은 거란의 침략을 막아낸 용맹한 무장이었죠. 그 공로로
해주 지역의 군주라는 뜻의 해주군에 봉해지면서 그의 용맹함이 이 가문의 공식적인 시작을 세상에 알린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기원 또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개의 강줄기가 수백 년을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두 강은 해주 오시라는 하나의 거대한 바다에서 만나게 되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요. 경파의 시조 오인유와 향파의 시조 오현보 사이에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있었다는 명확한 역사 기록이 없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두 개의 독립적인 시작점이 있는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해주오 씨의 역사를 다른 어떤 가문과도 다르게 만드는 아주 독특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어땠든 간에 이들이 해주오 씨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이룩한 업적들을 한번 보십시오. 조선시대에만 정승이 2명, 대제학이 3명, 문과급제자가 99명인데 무과급제자는 무려 269명에 달합니다. 이 숫자 자체가 이 가문의 엄청난 저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가문은 단순히 권력만 누린 게 아니었습니다. 펜과 칼을 모두 잘 다루는 문무양반으로서의 명예를 지켰고요. 또 나라가 가장 어두웠던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을 위해 싸우는 기계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렇게나 큰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신일 행적이 기록된 인물이 현저히 적다는 사실은 이들이 어떤 가치를 지키고자 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시작을 알린 시조는 달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백 년에 걸쳐서 찬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하나의 자랑스러운 공동체였다는 사실이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가문의 정체성을 완성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완벽하게 검증된 단 하나의 시작점일까요? 아니면 두 개의 위대한 강이 만나 하나의 바다를 이루듯이 함께 쌓아 올린 이 위대하고 풍요로운 이야기 그 자체일까요?